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지요? 네, 6일 만에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폭로하는 순간 내일 또 특종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이 불쌍합니다. 한미동맹 지켜자는 이런 상징적 인물이 그 지역 가서 한번 싸워보겠다는 게 바로 가짜들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이 세상,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이 현실에 대해서는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아십니까? 아마도 자유의 암흑기였, 대한민국 사법부 시스템의 암흑기였다. 너무 황당하게 이럴 데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저녁 9시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지요? 네. 6일 만에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대구에서 진행을 했었죠. 즉 토요일 날 제4차 우산혁명 집회가 대구 캠프워크에서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집회를 하루 앞두고 금요일 저녁 진행을 구국 대구투쟁본부 사무실에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랑 김현태 단장님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날 본의 아니게 뭐 출마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나 그렇죠, 공직선거법에 또 제재를 받으면 안 되니까 합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방송이 되면서 다음날 토요일이었죠. 대구에 있었던 캠프워크 집회에서는 그 계기로 해서 제가 연설도 못하고 김현태 단장님도 무대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대구 집회에 오셨던 분들 많이 왜 둘이 안 올라오나 아마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뭐 그러니 생각하는 분도 계셨을 것 같죠. 대구 우산혁명 정말 많이 왔지 않습니까? 경찰이 원래 8차선 이렇게 확대해 줘야 되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다 못 있어 가지고요. 그게 막 비좁아서 그랬지 않습니까? 뒤로는 250m인가 꽉 찼고요. 폭이 그렇게 더 확대될 정도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요. 그 뒤로 이어진 것이 월, 화, 수 3일간 진행은 아시다시피 김지미 변호사님, 그렇죠? 현재 변호사의 세상 정복, 저도 오면서 그 영상을 좀 봤습니다. 고영일 변호사님, 이하상 변호사, 그리고 김지인 변호사님이 오늘 라이브로 또 진행하더라고요. 이 시간에도 한번 하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 진행하는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에 속해 있죠. 그래서 김지미 변호사님이 지난 3일간 월, 화, 수 진행을 맡아서 했고요. 저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수 응원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댓글 보니까 진행을 안 하니까 제가 이제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방송을 라이브로 여러분들처럼 보고 있으니까 댓글에 계속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화면은 고정돼 있으니까 반응이 주로 댓글 보게 되더라고요. 당연히요. 그런데 실제 방송 진행할 때는 저희들 방송 댓글이 또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사실 댓글 볼 시간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댓글 소통해서 A4 용지로 그날 있었던 댓글 중에 몇 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통도 했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오늘이 6일째 5월 7일이죠. 어버이날 하루 앞두고 5월 7일 목요일 저녁부터 제가 다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눈치챈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 여기 기자회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전 10시 기자회견. 네, 장소는 코리아나 호텔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 오전 10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오전 10시 기자회견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지낸 송영길 의원이 거기에서 5선 5번 이렇게 당선이 된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지역을 누가 갔느냐 하면 이재명이가 자기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 돼야만이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탄으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계양을 지역에 송영길 지역구를 받아서 이재명이가 거기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당선됐죠. 그때 원희룡 전 장관하고 거기에서 붙었는데요. 이재명이 됐지요. 근데 그 지역이 제가 또 오늘도 갔었습니다. 사실은요. 계양을에 오늘도 갔었고요. 어제도 갔었습니다. 연이어서 계양을을 방문하러 갔었는데 뭐 갔는 이유는 내일 제가 오전 10시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텃밭입니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전략 공천도 하지 않고요. 그러한 지역구다 이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결국은 청와대로 가면서 그게 이제 빈 지역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6월 3일 날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처럼 공석이 된 빈자리가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제 또 실시가 되는데 애지중지 현지 덧도 보도 못한 게 아니라 그 여자는 간첩인지 우리나라 국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김현지 이상하잖아요. 아니 김현지는요 대법원장도 국회 국정조사라는 감사인데 직접 가서 답변하는데 김현지는요 안 갑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더 높은 게 김현지죠. 그런데 김현지가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경기동부연합 출신이 누군지 아세요? 이석기라고 들어봤죠? 통합진보당 뭐라고요? 통합진보당 이석기 씨가 북한에 지령문을 받아가지고 간첩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석기 씨도 간첩 혐의로 감옥 갔고요.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 해산된 북한 정당 아닙니까? 그게 바로 경기동부연합이고 그 출신이 김현지야. 이 김현지가 결국은 의혹을 제기하는 거야. 알지를 못하잖아 김현지가. 아니 이 방송을 지금 타 방송에 기자들 많이 모니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희 기자들 뭐하냐? 맨날 전환길이 약점 잡으려고 모니터하고 있는데 김현지나 좀 파봐라 제발 이 기자들아. 기생하는 자가 기자야? 그게 아니잖아. 기자할 때 기자는 일기할 때 기자, 기록할 기자야. 기생하는 기자도 아니고 제발 좀 김현지 좀 파봐. 어쨌든 그런 간첩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자가 현재 대통령 제1부속실장 자리에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금 김현지가 앉아 있어요. 알지는 못해 그 여자에 대해서는. 아니 정광훈 목사님이 심지어 김현지에 대해서 현상금을 1억을 걸었어요. 김현지랑 초중고등학교 동창들 나와봐라. 없어.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하 김현태는 뭐 상징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참군인들 대신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참군인 지키겠다. 진실과 정의와 그리고 자유 헌정 질서 지키고자 하는 한미동맹 지키고자 하는 이런 상징적 인물이 전환기라고 김현태 단장 아닙니까? 그 지역 가서 한번 싸워보겠다는 게 바로 전환길이나 김현태 단장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 때 전환길하고 김현태가 단장님이 바로 이곳에 또 갑니다. 지금 김현태 단장 어디가 계시는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도 조금 전에 기도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감정 누구를 때렸습니다. 김현태 단장 오늘 또 특검팀 2차 종합특검팀에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10시부터 지금까지 조사받고 있어요.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기력이 빠지겠습니까? 김현태 단장님이 여러분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지금 현재 올 한덕수 15년형 선고 받았죠? 그것도 이제 할 말이 많습니다. 이진관 이놈이 판사입니까? 이진관 같은 판사 1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2월 19일 날 선고를 앞두고 1월 달이었죠. 그 당시에 1월 21일 날 아니 계엄에 관한 이따가 할 이야기인데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가 되면 딴 사람 다 무죄잖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이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나머지 내란 중요 종사잖아. 이런 사람 다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무죄가 되면은. 그런데 이진관이라는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19일 날 선고를 앞두고 한 달 앞서서 이진관이가 국무총리 바로 한덕수에 대해서 먼저 선고를 해요.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이런 그때 제가 충격 먹어서 23년형을 선고했거든요. 참 그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거 왠지 아세요? 전부 프레임 짜놓은 대로입니다. 각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받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특검 만들어서 6개월간 탈탈 털었잖아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끝났죠? 또 올 1월부터 2026년 1월부터 다가오는 6월까지 2차 종합특검팀을 또 가동하고 있다고. 왜? 털고 털어도 털 게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또 불러내고 또 없는 죄 덮어 씌우고 내란 혐의 덮어 씌우려다가 외환죄 덮어 씌우려다가 조원석 특검이 실패해가 뭐에 덮어 씌웠어요? 기억나요?
일반 이적죄. 일반 이적죄를 덮어씌워서 북한에 드론 보냈다고.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2차 종합특검팀이 지금도 가동 중에 있는데, 여러분, 내란으로 덮어씌우려니까 또 이제, 김현태 단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놈들이 재판 가면 황당하게 이럴 데 없대요. 왜요? 현재 2차 특검팀에서 하고 있는 짓이 뭔지 아세요? 김현태 단장이 덮어씌우는 게 언론에 나왔던 것들 있죠. 언론에 나왔는 게 김현태 단장도 그렇고 전부 다 이거 내란이다 내란. 그걸 가지고 와서 수사 자료를 쓴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왜? 왜곡된 언론을 가져와서 그 기사를 가지고 증거 자료를 지금 이제 재판하고 있어. 너무 황당하게 이럴 데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총합특검팀에서는 현재 반란죄, 저는 내란하고 반란도 차이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란죄를 또 적용해 보려고 한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역사 강사로서 두고 보시면 압니다. 먼 훗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즉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기업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언론에 의해서 비상기업은 내란이라고 왜곡 보도되고 비상기업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 대통령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8대 빵으로 파면 선고 그리고 지금 무기징역까지 그리고 윤석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다 비상기업은 내란이라는 이 가짜들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이 세상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이 현실에 대해서는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아십니까? 아마도 자유의 암흑기였다. 대한민국 사법부 시스템의 암흑기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붕괴되었던 시기다. 대한민국 풍요는 그때로서 끝났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범죄자라는 악마 같은 인간이 등장해가지고 고려시대 충해왕하고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연산군입니다. 조선시대판 연산군에 되는 자가 등장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수사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가치, 윤리, 도덕을 다 망가뜨리는 이재명 하나 탄생으로 인해서 모든 대한민국 망가지고 있고 거기에 부역하는 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고 그중에 52명은 가짜로 당선됐다라고 공병호 박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52명 명단 제가 공개할 겁니다. 조만간 또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그 자들이 지금 이재명 부역자 역할에 앞잡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자들의 부역자와 그리고 언론들 이재명이 가짜로 이렇게 비상 내란이라면 그걸 그대로 받아쓰게 하고 있는 기자들 이런 진짜 이 기자 같지 않은 소설가 같은 이런 기자들이 그걸 동조하고 있고 그 기자들도 불쌍해요. 왠지 아세요? 그 기자들은 진실을 추구하고 싶었겠죠? 전환길처럼 꿈이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엘리트로서 기자 되기로 했다. 왜? 국민들에게 알 권리, 특종 보도하고 이런 사명감이 있어 기자 되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언론사들은 지금 기자들은 언론 사주의 눈치를 봐야 되고 주필의 눈치를 봐야 되고 왜? 처자식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양심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는 다 저 멀리 가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 그대로 기생하는 거죠. 권력에. 그죠? 그런 기자들 때문에 결국은 그 기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그리고 이재명과 같은 이런 자들의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권력에 무서워서 다들 바람 불기도 전에 먼저 들어눕는 수많은 판사들, 정치 판사들과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과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권력에 아부하는 경찰 지금 끝까지 싸우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검사들까지 그리고 판사들이 얼마나 제가 이따 판사에 대해서 폭로 하나 할게요. 예? 아마 이것도 내일 또 기사 나올지 모르겠네요. 전환길이 구속영장 기각됐죠. 까딱 잘못하면은 전환길이가 구속될 뻔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아직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가 폭로하는 순간 내일 또 특종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이 불쌍합니다. 판사들 하면은 검사들 하면 다들 법복 입고 검은 옷 탁 입고 법관에서 법원 재판장에서 그 권위를 받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다 가면은 판사 앞에서 인사를 다 제일 먼저 하잖아요. 들어오면은 기립 다 하고 하지만 그 판사들의 권위
양심,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판사들 대다수는 너무 여립니다. 공부만 하다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결국은 판사가 돼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강심장이 없어요. 다들 권력 앞에 느려오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우파들은 잘 안 그래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저보고 사지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관제에 갔을 때 SK 이야기 하더라고요. SK가 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SKT 있잖아요. 엄청나게 개척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왜 대한민국 셀즈맨 1호가 윤석열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에 갔고 미국 가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렇게 SKT에 대해서도 최태원 회장 아닙니까? 그렇게 기업의 매출 늘려주고 했지만은 한 번도 특혜를 뭐 주거나 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SKT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해줬지 않냐 뭐 좀 내놔봐 이런 거 절대 안 한대요. 야 그걸 제가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구나. 오직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는 분이야. 여하튼 그 판사들이 안타깝게도 검사들이 너무 여립니다. 그저께 신종호 판사가 극단적 선택했는 거 아시죠? 네, 그 판사가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를 재판했던 판사고 다가올 대장동 재판의 판사입니다. 왜? 유서는 짧았죠? 건물에 뛰어내렸잖아요. 네? 화단에 떨어져서 결국은 죽었잖아요. 유서 아마 지금 부검 중에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극단적 선택했다 그렇게 죽었다라고 했지만 유서는 짧게 나왔지만 여러분 전후 과정 왜 죽었겠습니까? 저는 냉철하게 기자로서 논평해 드릴까요? 외압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원래 1심에서는 1년 8개월이 했는데 이번에 그 신종원 판사는 4년을 선고했죠. 4년을. 그래서 원래는 그런도 깜도 안 되는데 위에서 외압이 들어오니까 4년을 선고했던 것에 대한 어떤 부담, 미안함 그리고 항소심에서 의롭게 선고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 항소 이제 다시 또 상고라 합니까? 상고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 또 하나는 대장동 재판 앞두고 있죠. 여러분 지금 판사들이 얼마나 외압이나 얼마나 여러분 미칠 지경에서 저는 추측은 됩니다. 판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권위 있고 법복 있고 우아하지만 그들이 여러분 되게 여립니다. 판사들도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인사에 굉장히 민감하고 성진에 민감하고요. 그렇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과거에는 몰랐죠. 이번에는 제가 뭐 이런저런 판사도 알게 되고 하면서 판사들도 알게 되면서 제가 실상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외압이 들어온대요. 이는 제 추측입니다. 2심 이번에 4년 선고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 어떤 양심의 가책, 왜냐 그분을 잘 아는 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날입니다. 극단적 선택이었는데 그날 오전에 그날 선택했고 신종원 판사가 그날 점심을 어떤 분과 같이 먹었는데 아주 내부를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단장님, 마음이 아픕니다. 네, 방금 현재 우리 김현태 단장님이 오전 아침부터 지금까지 조사받고 금방 재판 마치고 이제 저희 사무실 들어왔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려고 시작했지만은 저들이 하는 짓에 생각하면은 여러분 화가 안 나죠. 눈물이 날라잖아 또. 김현태 단장이 무슨 죄가 있죠? 아니 이 방송 보고 있는 혹시나 MBC 기자, JTB 기자 너희들 맨날 내란이라며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보도하잖아. 이 가짜 뉴스 만드는 MBC야, JTBC,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기자들은 답변해 보라고. 야 김현태 단장이 뭘 잘못했냐? 너희들 반박 한번 해봐. 야 특전사 특임 단장으로 명령을 따랐고 그 특전사 요원들 국회에 출석 갔지만은 아무런 민간인을 다치지 않게 했고 안규령이한테 총을 안 뺏기려고 했을 뿐이잖아. 욕만 뒤따듬었고 민간인한테 얻어맞았다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할 수 있는 20대 청년들을 잘 절제해서 절대 사고 일으키지 않고 그런 김현태 단장님이 명령에 따랐고 군 통제 잘했잖아. 근데 무슨 죄가 있냐?
무슨 죄가 있어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파면을 당해야 되고